우리나라 정당들은 제가 봐서는 우스울 뿐일 것 같아요. 지금 정당이,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거거든요. 선거 치를 때마다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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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늘어나요. 이거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더러 이와 같을 때 선거법이 무섭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무슨 생각하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식으로든 아픈 척 해야 된다. 저 이거 397억 내면 당사 팔아야 돼요. 저희 정당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천막 당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생 거짓말이다. 엄살이다. 네, 민주당, 국민의힘 실제 수천억입니다. 국민의힘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약 1,000억 가량 됩니다. 건물이, 부동산이 1,000억 가량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저는 국민들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얼만큼 무서운지를 실감해야 되죠. 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뭐 딱지, 교통딱지 한 3만 원짜리 떼었어요. 저 안 아파요. 30만 원도 안 아파요. 왜 아파야 돼요, 제가? 그런 거하고 똑같죠. 국민의힘한테 397억은 네. 교통 딱지 정도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확정되면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 정도를 반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확정되면 보전 비용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당사 내놓아야 할 판이다, 파산 위기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회계사님이 아시기로 국민의힘 자금 사정은 어떤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선관위 들어가서 어제 재차 확인한 건데 국민의힘은 현재 300억 가량 가지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을. 그러니까 뭐 현금, 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700억 가량을 2014년 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아는 범위 내라면, 뭐 제가 아는 범위라기보다는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법에서 확정되면 397억, 그리고 민주당이 450억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두 정당 모두 다 제가 봤을 때 선거자금 반환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아까 국민의힘은 300억이라며, 여러분 뭐 300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국가 보조금이 들어올 뿐더러 부동산을 공시된 바에 의하면 취득가액 기준일 텐데 약 1,000억 가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1,000억 가지고 있다라면 뭐 200억 정도 대출 안 어렵지 않겠습니까? 담보대출 받으면 된다. 아무리 여력이 된다고 해도 397억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이제 통째로 사라진다, 이 정도의 유동성이 사라진다 하면은 그래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재무적으로? 저는요, 근데 이걸 우리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받아들여 보면 397억을 그리고 450억을 반환해야 되면 정당이 망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걸 좀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이지, 기자님이 우려하시는 게 현실로 이루어져야만 맞고, 그러니까 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일반 회사에서 야, 너 400억을 벌금을 내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한 90%, 95%는 망할 겁니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제가 봐서는 우스울 뿐일 것 같아요.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는 선거만 치르면 재산이 늘어난다. 네, 그렇죠. 허경영 씨는 이제 뭐랄까요? 허경영 씨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만 뭐 법적인 판단도 받고 했으니까 불법적인, 편법적인 그런 이제 돈을 울거매는 방법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만 치르면, 예를 들어 전 이건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수치는 좀 비유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데 300억이 들었다 하면은 그 300억 여러분 다 실비보전식으로 주고요. 15% 이상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돈을 줍니다. 이 돈은 왜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은 무슨 명목인가요? 제가 알기로 뭐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평소에 받는. 그러니까 뭐죠? 명목이 없는 거 제가 봐선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각지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은, 형이화되는 것은 전 정치권이라고 보는데 왜 주냐는 거죠. 약간은 조금 뭐 기분 나쁠 수 있는 층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좀 생활 능력도
없고 이만저만해서 보조금으로 생활을 해요. 뭐 월 얼마씩 받아가면서. 그런데 봤더니 김경률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조금만 받는데 어느 해는 12평짜리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20몇 평으로 가고 그 다음 30몇 평. 차는 K3, K5, K7 어느 날 봤더니 외제차를 타요. 여러분 이거 바람직해요? 뭐 얘가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정당이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거거든요. 선거 치를 때마다 200억 늘어나요. 이거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더러 이와 같을 때 선거법이 무섭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무슨 생각하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식으로든 아픈 척 해야 된다. 저 이거 397억 내면 당사 팔아야 돼요. 저희 정당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천막 당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생 거짓말이다. 엄살이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건 약간 다른 측면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우리 정당이 397억 내게 됐어. 아프지도 않지. 내 돈도 아닐 뿐더러 그거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내가 쓰지도 못할 돈. 우리 정당이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또 함부로 쓰지 못하니까 어차피 내가 쓰지도 못할 때는 400억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년에 줘? 왜? 내년에 우리 총선 있고 그 다음엔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400억 다시 가져와야 돼? 뭐 이렇게 되지. 아무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397억 450억 맞는다 한들 두들겨 맞는다 한들 뭐랄까요 가면 시효만 있을 거다. 이게 왜 아파요? 어차피 여력은 충분히 되지만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여력은 되지만 내 돈을 다 지불하는 거 여하를 떠나서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지금 그런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당장 그리고 선거 공영제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입각해서 바꿔야 된다. 왜 이렇게 민주당 국민의힘 실제 수천억입니다. 국민의힘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약 1,000억가량 됩니다. 건물이 부동산이 1,000억가량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저는 국민들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얼만큼 무서운지를 실감해야 되죠. 누가 아파요? 국민의힘 397억 낸다라고 해서 저는 왜 아파야 돼요? 진짜 묻고 싶어요. 뭐 여러 언론 기사들도 나오던데 왜 아파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왜 아파야 되는데 민주당이 왜 아파야 되는데 450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뭐 교통딱지 한 3만 원짜리 떼었어요. 저 안 아파요. 30만 원도 안 아파요. 왜 아파야 돼요, 제가? 그런 거하고 똑같죠. 국민의힘한테 397억은 교통딱지 정도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 여파도 상당한데요. 국민의힘 최고위는 자진 탈당을 권고했고 윤리위 징계 절차도 들어갔는데 큰 무리를 일으킨 거라서 중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당 내에서 옹호론도 있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사안 자체의 엄중함은 그것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끼리 멱살잡이를 했다는 게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당 내부 관계자인 아닌 만큼 정밀한 실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창근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께서 언론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몇몇 의원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한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정전식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을 한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관습 혹은 약속했던 관례들을 모두 다 깨버렸다. 저는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특히 찐윤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의 연임을 그 관료와는 어긋나게 승인을 하고 나서 비주류 의원들에게는 그것을 배제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적어도 그런 측면은 조금은 받아들이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권영진 의원이 멱살잡이 한 것은 그거로 소멸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강한 공평한 잣대는 가져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조경태 진종호 의원도 같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의원 모두 각자 사유는 다르긴 한데 모두 친한계 내지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우선은 국민의힘 윤리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면 김종혁 당협위원장 그리고 배현진
그 의원 이 두 분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이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수의 언론인들, 정치평론가들이 야, 이 법원이라는 것이 정치, 당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쉽게 개입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판단과 다르게 이제 곧바로 제가 알기로 효력 정지를 인용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정당 활동에 대해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법기관마저도 이와 같은 국민의힘 윤리위의 일련의 행태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만큼 정당성을 잃은 곳이 또 지금 나서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들이 적어도 권영진 의원의 저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위 혹은 어떤 뭐랄까 있을 수 있는 당의 권위를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라는 곳은 아무런 권위도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뭐 누구를 징계한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뭐 당의 기강 차원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윤리위에 회부해서 절차는 밟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먼저 한번 드려본다라면 이게 최소한의 이와 같은 윤리위의 조치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이든지 공정해 보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공정한 외관이라도 띄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하면 모두 다 친한적인 성격도 아니고 친한 그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세 분의 행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반대쪽에 있는 여러 의원들의 행태들, 여러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들 금방 또 끄집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어떤 형평성도 갖추고 못하고 있는 조직이 이런 징계를 한다 한들 무슨 효력이 의미가 있을까 조금 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너무 편파적이다. 그렇죠. 뭐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